첼시는 가르나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첼시는 이적 시장 마지막에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저런. 근데 솔직히 여기 지금 맨유 팬들 계시는데 내가 맨유 입장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 나폴리든 첼시든 한 새끼만 걸려. 지금 맨유가 책정한 금액이 엄청 높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첼시는 산투스겠죠? 산토스는 아니고 산투스, 페트로비치 중에 한 명을 임대 복귀시키길 원한다. 페트로비치가 많이 잘한다 그랬나? 뭐 산투스는 알고 있고요. 많이 잘한다 그러더니 한 명 복귀시키나 보구나. 찰로바도 복귀시키고 페트로비치도 복귀시킬 거면 대체 임대를 왜 보내는 거야? 구단 운영은 레전드네요. 아 솔직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찰로바도 팔라 그랬던 거고 페트로비치도 분명히 1옵션에서 밀려나 있는 건데 복귀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페트로비치도 막상 선방률 스탯이 낮아서 임대 창성파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쵸? 오히려 중요한 선방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막아줄 거 막아주고 먹힐 거 먹힌다. 그래서 실질적인 선방률은 좀 낮았다고 기억을 해요 저도. 근데 찰로바, 그러니까 그 둘 다 팔아버리든지 임대 복귀는 조금 모습이 안 좋긴 하죠. 예. 그냥 뭐 이번 겨울에는 뭐 매물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야지 뭐. 뭐 찰로바도 복귀 시켰겠다. 뭐 억지로 매물을 만들려고 뭐 그러니까 7회를 어차피 못 간다면서요. 써야 될 것 같아 또 7회도 결국 잔류각인 것 같던데. 하긴 누가 사 7회를. 그러니까 7회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한 경기도 안 나오는 애를 누가 사. 일단 나와서 폼을 조금이라도 확인해야 구매 팀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10경기 나왔어요. 근데 마레스카가 아니다 싶어서 안 써. 그러면 뭐 판매처가 있겠죠. 존두란 마냥. 사실 7을 아끼고 있는 거 마레스카면 개추라고? 너무 개추다 그건. 예. 훈련 때 그렇게 별론가? 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또 정리 못한 거는 7회. 이번 1월에 보낸다고 했던 7회 정리 못했고, 기사시 정리 못했고, 정리한 뭐 카사데이 정리 못했고, 대부분을 정리 못했네요 결국엔. 뭐 듀버울도 보낸다 그러더니 듀버울도 그대로 있고. 아 그래 베이가 임대. 이거는 나뱃. 뭐 그 임대료가 아주 쏠쏠. 예. 그리고 보강한다 그랬던 센터백은 이제 찰로바 복귀. 미드필더 넘어갔고 윙어 보강한다 그랬는데 가르나초 이야기만. 최전방 여름 요런 상태네요. 그러니까 1월 이적 시장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 생각보다 제대로 흘러간 게 없다고 봐도 되네요. 제대로 흘러간 게. 찰로바 복귀도 사실 급하게 복귀한 거 감이 있죠. 왜냐면 특히 오른쪽 센터백이 이제 줄부상이 나면서, 그러니까 웨슬리 포파나 제임스, 뭐 구스토도 중간중간 부상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고, 오죽하면 아첸퐁을 콜업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쪽 보면 이제 바디아실 요런 자원들이 이제 좀 주춤주춤하니까 임대 복귀라는 카드를 쓴 거고요. 중위권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챔스권을 원했다면 보강을 해줬을 것이다. 야망은 있어 보이거든요 구단이. 근데 어쩔 수 없어. 뭐 100% 만족스러운 보드진이 어디 있겠어요. 윙어 매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윙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비슷한 분들이 이건 것 같거든요. 윙어 매물 인정. 그죠? 정말 없어요. 왜냐면 거론되는 게 뭐 텔, 기튼스, 가르나초. 저는 이 중에 하나면 가르나초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맞는데 일단 뭐 흡이차가 이제 PSG로 가지 않았습니까? 제일 큰 매물이었던 뭐 등등. 등등. 근데 금액이 만약에 9,500만 유로면 내려온다 해도 지금 나폴리가 부른 게 5천만, 그죠? 첼시도 그 언저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둘이 만난다면은 한 6,500에서 많으면은 한 7,500 여기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1,000억이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조지가 터져주길 바래야지 뭐. 물론 저도 이적 시장 초에는 조지 하나만 믿고 가는 건 무리다 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죠 뭐. 예를 들어 뭐 고든, 우리 팀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살라 뭐 이런 자원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큰 금액 들여야 되는 자원들이 나왔어. 근데 첼시가 그걸 원해 또. 그럼 한번 질러보라고는 하겠는데 이거는 좀. 주앙 펠릭스하고 은쿤쿠는 좌잉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맞네, 은쿤쿠도 실패했구나. 어떻게 보면 그러네, 은쿤쿠도 실패했구나 생각해보면. 겨울 이적 시장은 대차게 꼬인 것 같습니다 첼시. 그러니까 은쿤쿠를 만약에 팔았다,
큰 금액에 그런 능력에 했을 수도 있을 것 부족인 같아요. 같네요. 구단주 바뀌고 3년째인데 이 정도면 의지가 없다기보단 그냥 순수무능이에요. 구단주 바뀌자마자 팀이 전부 다 퇴보함. 솔직히 예전만 그러니까 로만 때가 그립나요 그랬을 때 그립기는 한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구단 운영이야 보드진이 하는 거니까 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매번 성적을 내는 구단이었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비전이 없다 하는데 20년간 잘 이끌었으면 그게 비전인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로만 시대 때 그러니까 뭐 너무 옛날 얘기한다 그러는데 로마는 로만과 블루코 컨소시엄의 차이가 뭐냐면 이 양반은 없는 매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루카쿠 같은 물론 이것도 솔직히 싫긴 하죠. 토레스 뭐 이런 자원들. 아자르 사실 아자르도 첼시 행이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뭐 그 전에는 뭐 드록바도 있고 뭐 체흐도 있고 뭐 등등등등 수준이 있죠. 파브레가스도 있고요.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죠. 근데 블루코 컨소시엄은 가능한 영입만 하는 느낌이에요. 그 금액을 떠나서 아 얘가 매물로 나왔고 아 얘를 사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첼시가 그러니까 지금 첼시가 노린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매물로 나와 있거든. 네투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이 노리던 걸 채운 거고, 그죠? 그렇지 않은 자원이라 그래봐야, 그러니까 거대한 영입 중에 그렇지 않은 영입이라 그래봐야 무드릭 정도? 아스날 행이 유력했던 자원이었잖아요. 이 자원을 채운 무드릭 정도가 거의 유입. 카이세도는 이제 첼시가 먼저 하고 있었던 걸 이제 리버풀이 들어왔는데 카이세도가 첼시 행을 원했다라는 거니까 이건. 물론 로만도 많이 망했습니다. 로만도 진짜 어지간히도 로만이 픽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뭐. 근데 이제는 PSR 같은 다양한 규제 때문에 로만이 다시 온다 해도 예전처럼 지르는 게 어려워요. 로만이 말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로만은 기가 막힌 거 두 가지를 하는데 일단 마리나에게 전권을 부여한 거는 이제 판매를 위한 거죠. 영입은 잘 못합니다 마리나 체제도. 근데 이제 판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구단으로 바꾸려고 그랬던 거 1번. 그리고 감독 픽이 여전히 좋았다는 거 2번이 있습니다. 감독 픽 하나는 램파드도 그렇게 욕하지만 로만이 찍었을 땐 4위권에 안에 넣습니다. 램파드가. 어쨌든 챔스를 보내요. 그리고 챔스 못 갈 것 같으니까 램파드를 자르고 투일 감독이 와서 챔스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로만 말기에도 그런 감각이 있었죠. 아, 요 시기에 내가 감독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것도 보드진의 힘이죠. 완전히 초보 감독을 데려다 놓고 램파드로 챔스를 갔다는 건 당연히 보드진이 칭찬받아야죠. 진짜 생 초보 아닙니까? 더비 카운트 조그만 게 다니까. 램파드는 코치 생활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 초보를 데려다 놓고 한 거니까. 로마는 그런 감각이 있었죠. 나중에는 이제 돈을 거의 못 쓰고 그래서 조코캉이 한동안 쭉 갑니다. 그 코바치치도 심지어 임대 데리고 왔다가 징계를 먹으니까 영입을 해버리는 그런 식이었거든요.